네, 기플로우에 대해서 공유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우스 미디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내 발표로 했던 자료인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커밋은 좀 작은 단위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주변 제 회사 같이 다니는 분들한테도 이제 좀 작은 단위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큰 작업이 있을 때 저희 뭐 야구음 아카데미라고 해도 이제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이제 뭐 스텝 4개 뭐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뭐 기술 공부하고 PR을 여러 번 해보는 그런 연습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현업에서는 그렇게 스텝을 많이 나눠서 하거든요. 큰 작업들을 여러 가지 작은 작업들로 나눠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도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락하고 어, 이렇게 커밋은 좀 작은 단위로 하는 게 좋고요. 스토어 작업이라는 큰 프로젝트, 큰 과제가 있다면은 그거를 뭐 스토어에 4개의 탭 버튼을 추가 그리고 뭐 더보기 클릭 시 탭 이동 구현 등과 같이 좀 세세한 커밋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 커밋 기록도 남깁니다. 그래서 코드에 버그가 하나 생겼을 때 만약에 스토어 작업이라는 그냥 막 파일도 한 10개 정도를 수정하고 뭐 코드도 파일마다 50줄 이렇게 수정한 커밋이 하나 있으면은 이 커밋에서 어떤 데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이걸 다시 원복하면은 그 작은 것들을 다시 뭐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작은 코드를 하나 빼기 위해서 커밋을 뭐 되돌렸다가 다시 일일이 하나씩 커밋을 남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커밋을 좀 되돌려야 할 때도 하나씩 하나씩 작은 단위로 뭐 되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 하나를 뭐 스토어 4개의 탭 버튼이 있었는데 탭 버튼을 3개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스토어 작업이라는 큰 커밋이 있으면은 이거를 전체를 취소 뭐 리버트를 하고 전체를 취소를 하고 이제 스토어 4개 탭 버튼에 대한 거를 이제 3개로 바꾸고 뭐 다시 커밋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개로 나눴으면은 이 스토어 4개 탭 버튼 추가라는 커밋만 뭐 리버트를 하고 이것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커밋명은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뭐 5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능 추가할 때는 커밋 메시지에 피트 땡땡 이렇게 뭐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버그 수정은 픽스, 문서 수정, 뭐 버전 수정 이런 거는 덕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여러 스텝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작은 단위로 여러 개로 나눠서 작업을 하면은 음, 작은 단위로 여러 개를 나누면은 좀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좀 어려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고 좀 답답하거나 좀뭐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저는 이거를 되게 쉬운 것들을 여러 개로 나눠요. 그래서 최소한 3개, 4개 정도는 나누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뭐 단위를 나눴는데 또 이것도 좀 크다라고 싶으면 점점 나누다 보면은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 개로 나누면은 쉽고 단계별로 하나씩 하다 보면은 큰 업무, 어려운 업무를
하나를 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뭐 하우스의 4.2라는 뭐 4.2 버전의 뭔가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큰 과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뭐 UI 작업과 API 연동 작업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눴고요. 이 UI 작업에서도 뭐 뷰간 간격 조정 및 레이아웃 구조 변경 이런 식으로 또 나눴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뭐 뷰간 간격 조정 및 레이아웃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뷰간 간격 조정 및 레이아웃 구조 변경을 오늘도 할 예정입니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냐, 아니면은 뭐 어디까지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소통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눠요. 그래서 뭐 모서리 위아래 왼쪽 오른쪽 끝에 있는 뭐 뷰들의 간격을 좀 조정할 거다라는 식으로 하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트, 스크랩 버튼 등 버튼들의 간격을 조정하는 과제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연관 상품의 위치를 변경하는 이런 UI 작업 내에서도, 그리고 레이아웃을 바꾸는 그 작업 안에서도 이렇게 단계를 나누면은 하나씩 하나씩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치 전략이 뭔지 찾아보니까 정의가 여러 개발자가 하나의 레파지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 환경에서 저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워크플로우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브랜치의 생성, 삭제, 병합 이런 기세에 있는 유연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각 개발자의 혼란을 줄이면서 좀 소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브랜치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Git 플로우인 거고요. 만약에 브랜치 전략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Git 자체도 복잡한데 브랜치 전략까지 공부해야 되나? Git도 막 명령어들도 다양하고 이 Git도 좀 어려운데 이 브랜치 전략까지 공부해서 사용해야 하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브랜치 전략이 없으면은 어떤 브랜치가 최신인지 알기 어렵고요. 그리고 어떤 브랜치에서 뭐 기능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브랜치에서 이걸 시작해야 될지, 어떤 브랜치에서 개발을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작업을 한 거를 어디에 푸시를 보내야 하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빨리 버그 수정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앱스토어에 올라간 버전이 뭐 어떤 버전이고 어떤 브랜치에서 수정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배포 버전은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어떤 브랜치에서 배포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브랜치 전략인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거는 깃플로우입니다. 깃플로우는 마스터, 디벨롭, 피처, 릴리즈, 핫픽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브랜치를 사용해서 흐름을 보여주는 브랜치 전략인데요. 일단 앱스토어에 출시된 코드와 똑같은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출시할 버전을 개발하는 이제 디벨롭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단일 기능들을 개발하기 위한 피처 브랜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버전 배포를 준비하는 릴리즈 브랜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빨간색으로 어느 버전에서 뭐 버그를 수정해야 되지? 만약에 출시가 됐는데 되게 크리티컬한 버그가 있어서 빨리 수정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핫픽스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처랑 릴리즈랑 핫픽스에는 이제 S가 뒤에 붙어 있는데 이 브랜치들은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S가 붙어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마스터부터 보면은 이제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면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가 되면은 릴리즈 브랜치에서 어, 합쳐져서 네, 최신 버전이 유지가 되는 브랜치가 이제 마스터고요. 그래서 어, 아까 릴리즈는 다음 버전 배포를 준비하는 브랜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를 다 하고 앱스토어에 제출까지 한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심사를 통과를 해가지고 배포를 하게 될 때, 딱 배포를 할 때 이제 마스터에 머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버전을 태그로 저장을 해놓는데, 그래서 이 합친 마스터 쪽에 이제 생긴 커밋에 이 태그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디벨롭은 다음 버전 개발을 위한 브랜치라고 했죠. 그리고 기능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디벨롭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일단 배포가 완료되면은 아까 보여주셨던 마스터에도 머지가 되지만 그 릴리즈에서 이제 디벨롭에도 머지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이제 명령어들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위한 브랜치를 생성을 하는 곳이 또 디벨롭입니다. 그래서 디벨롭 브랜치에서 git checkout -b 피처 스크랩해서 스크랩이라는 기능을 만들기 위한 브랜치를 생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크랩이란 기능이 개발이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 피처 스크랩에서 이제 디벨롭으로 또 머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인데요. 피처는 이제 단일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브랜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벨롭에서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 기능 개발이 완료되면 디벨롭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위한 브랜치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기능 개발 브랜치의 이름은 피처 그리고 뒤에 대시를 붙이고 개발하는 기능명을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피처 대시 스크랩 하면은 스크랩 기능을 개발하는 그런 브랜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버그 픽스 대시 하우스 4.1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이름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 디벨롭, 릴리즈 그리고 핫픽스 이렇게 네 개의 브랜치, 이 피처를 제외한 네 개의 브랜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될 때 스크랩이란 기능을 쭉 개발을 진행할 때 이제 그것들은 다 그냥 커밋을 남기면 되고요. 그리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디벨롭으로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피처 스크랩 브랜치를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즈인데요. 릴리즈는 이제 디벨롭 브랜치에서 배포를 준비할 때 생성하는 브랜치고요. 버전명이랑 버전 그 숫자와 빌드 번호를 이 브랜치에서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벨롭에서 새로운 버전을 배포하기 위한 브랜치를 생성하는 그 명령어고요. 그리고 뭐 버전 그리고 빌드 번호 이런 것들을 수정한 뒤에 커밋을 하나 남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앱스토어에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앱스토어에 올리고 심사가 통과를 하면은 이제 마스터랑 디벨롭에 머지를 하고요. 뭐 심사에 실패해서 뭐 다른 기능을 뭔가 추가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 브랜치 내에서 그냥 뭐 커밋을 해서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차단 기능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야지 앱스토어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사용자 차단 기능 추가
개발을 한 다음에 커밋을 하나 남긴 다음에 다시 또 앱스토어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포가 결국 성공을 하면은 이제 마스터와 디벨롭에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핫픽스는 좀 급한 버그를 수정하기 위한 브랜치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특이한 점이 마스터에서 브랜치를 생성해요.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에서 뭐 핫픽스 현재 버전 뭐 4.1.0.5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만들어서 빨리 수정한 뒤에 이제 앱스토어에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핫픽스는 뭐 버전명을 바꾸려고 뭐 릴리즈 브랜치를 만들 필요가 없이 이 핫픽스 브랜치 내에서 그냥 버전이랑 빌드 번호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 수정해서 빨리 앱스토어에 제출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일단 제일 최신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버전에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이 브랜치를 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작업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마스터랑 디벨롭이 뭐 0.1 버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스터랑 디벨롭은 이제 똑같은 제일 위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0.1 버전이 이제 마스터랑 디벨롭에 합쳐진 상태이고요. 디벨롭에서 뭐 쭉 진행을 하다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피처 브랜치를 만듭니다. 피처 브랜치를 만든 거고, 만들고서 쭉 개발해 다 돼서 개발을 완료하면은 이제 디벨롭에 다시 합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릴리즈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만든 기능을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한 뭐 버전을 하나 릴리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버전을 릴리즈하는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뭐 릴리즈 대시 1.0 이런 식으로 브랜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브랜치에서 뭐 버전을 뭐 버전을 1.0으로 수정하고 빌드 넘버는 뭐 1로 수정하고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한 다음에 커밋을 하나 남기고요. 여기서는 뭐 이외에는 버전 변경 외에는 이제 버그 픽스만 여기서 하게 되고요. 버그가 따로 없고 제출이 제대로 되면은 배포하는 시점에 이제 마스터와 디벨롭으로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는 커밋이고요. 여기서 그리고 머지할 때는 어, 저희가 이 no ff라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쭉 이어지게 트리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은 저희가 이런 왼쪽에 있는 큰 그림처럼 이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작업 흐름을 살펴보는 게 이제 깃플로우를 사용하는 이유라서 이런 식으로 어, 옵션을 붙이고 사용하진 않 옵션을 안 붙이고 사용하진 않고요. 꼭 옵션을 붙여서 이렇게 머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트리가 제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태그는 네, 머지가 됐을 때 생긴 커밋 메시지에 태그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제가 간단하게 그려본 건데요. 일단 4.1.0.4 버전이 있는 거고 이 4.1.0.4 버전에서 스크랩이라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피처 스크랩 브랜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스크랩에 대한 것들을 쭉 커밋을 남기겠죠. 그리고 기능 개발이 완료가 되고 저희는 테스트까지 통과를 하면은 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랩 기능에 대한
뭐 여기에서 다 기능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테스트 플라이트에 올려가지고 여기서 테스트도 좀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 하면은 디벨롭에 머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크랩 기능을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1.0.5라는 뭐 버전을 만들기 이 버전을 배포할 거기 때문에 이 배포를 위한 브랜치를 만들고요. 그래서 버전과 빌드 번호를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하고 커밋을 하나 남기고 그다음에 앱스토어에 제출을 합니다. 이거 제출해서 통과해서 배포를 할 때 이제 마스터랑 디벨롭 쪽에 머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인데 이제 기능을 동시에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처 리로드라고 해서 앱 갱신 기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UI에 있는 버그를 좀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구글 콘솔 관련된 버그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디벨롭에서 이렇게 세 개의 브랜치를 그냥 동시에 작업을 하는 브랜치들은 디벨롭에서 무조건 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브랜치를 따서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기능을 합쳐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테스트용 브랜치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조금 길더라도 자세한 게 좋아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하고 이 브랜치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가 성공하면은 이 세 개를 또 각각 이제 디벨롭에 머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고 만약에 여기서 핫픽스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쪽에 핫픽스죠. 그래서 핫픽스 쪽에 만약에 4.1.0.5에 되게 중요한 버그가 생겨서 그거를 빨리 수정해서 배포를 해야 될 때 이제 마스터에서 브랜치를 따서 여기서 빠르게 작업을 하고 버전 빌드 번호도 여기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앱스토어에 제출한 다음에 통과하면은 배포되는 시점에 이제 이쪽에 디벨롭과 마스터에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피처에 있는 거의 끝나가는데 일단 피처에 있는 브랜치들이 꼭 이제 이번 버전에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디벨롭에 합쳐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배포하기 전에 디벨롭에 합쳐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약간 따로 개발을 쭉 진행하다가 조금 오래 걸리는 큰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디벨롭에서 브랜치를 따서 쭉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1.0에는 작업이 된 피처만 디벨롭에 합쳐진 애들만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1.1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든지 이 기능이 다 개발이 완료되면은 그때 디벨롭에 합쳐지게 됩니다. 생각해 볼 거리들 요거는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이러한 브랜치 생성 그리고 머지 등을 보면서 아까 보셨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깃플로우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브랜치들은 디벨롭이랑 마스터를 제외하고는 이제 머지가 완료가 되면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사용되는 긴 명령어들은 아까 제가 쭉 적어드렸는데 뭐 체크아웃하고 뭐 머지 그리고 뭐 태그를 다는 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브랜치 구조를 생성해주는 Gitflow AVH라는 어떤 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iOS 팀에서는 설치하지 않고 그냥 이 브랜치 명 같은 것만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긴 호흡으로 개발해서 좀 주기적으로 배포, QA, 테스트
핫픽스 등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팀에 어울리는 브랜치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회사들에서 많이 쓰는 브랜치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깃허브 플로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뭐 쉬워서 좀 수시로 배포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다른 브랜치 전략을 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소울은 거의 끝나갈 때쯤 와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이거 공유할게요. 다른 거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조금 사용을 해보니까 네, 좀 약간 여기 마지막 제가 좀 자료 찾아봤을 때는 1개월 이상의 좀 긴, 아, 그래요? 1개월 이상 좀 긴 호흡으로 개발하여 뭐 주기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뭐 테스트도 막 따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에서 어울리는 뭐 브랜치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오히- 오히려 소규모에도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게 되게 뭔가 체계가 좀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규칙이 있고 뭐 디벨롭 마스터 있고 그다음 피처는 여기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에서도 이거를 도입을 하면은 조금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막 소규모라고 그냥 디벨롭에서 다 그냥 다 디벨롭 머지하고 이러는 것보다 음, 뭔가 이렇게 딱딱딱 좀 나눠져 있는 게 오히려 소규모에서도 문제 없이 좀 소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방 다시 한번 파서 혹시 질문하실 분은 들어오시도록 링크 남겨놓을게요. 나무님은 그때 들어오시고 저는 어, 네, 슬라이드 그 게시글 댓글로 좀 남겨놓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 창에 제가 줌 링크 다시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뭐 질문하셔도 되고 뭐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